이번에는 지난번에 회로를 만들고 간단히 프로그래밍한 장치가 실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로 자, 줄을 조금 더 밀어줄까요? 이렇게 밀어줘 보면 이 사이로 추가 들어올 때마다 수신기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데요. 이때 그 수신기의 DAT에서는 신호가 여기 보는 거하고 다르게 좀 반대로 나옵니다. 불이 꺼져 있을 때 5V로 나오고 불이 켜져 있을 때 이제 로우 0V로 나오게 되는데요. 언뜻 보더라도 이게 불이 뭔가 좀 깜빡깜빡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깜빡깜빡하는 느낌,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볼까요? 시리얼 모니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전압이 높게 나오다가 떨어졌다가 높게 나오다가 떨어졌다가 높게 나오다가 떨어졌다가 높게 나오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자, 요렇게 내려갈 때 요걸 이용해서 진자가 언제 이 사이를 지나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두이노에서 감지하는 신호가 이렇게 똑 떨어진다고 할 때 이때 그 시각을 알아내면 됩니다. 아두이노가 새로 켜지거나 리셋될 때로부터 흐르는 시간을 알아내는 함수로 밀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밀리스는 MILLIS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새로 시작하거나 리셋된 때로부터 지난 시간을 unsigned long이라는 형태로 알려줍니다. 이게 1000분의 1초 단위로 알려줘가지고 2초를 얼마로 알려주냐면 한 2000 정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unsigned long이라는 것은 인테저보다도 훨씬 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의 종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신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요때 시간을 이렇게 밀리스를 써서 알아내면은 요때 시간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데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아두이노 함수 중에서 한번 볼게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여기 루프 안에다가 여기다가 저기 그 7번 핀을 읽었을 때 이게 이제 만약에 로우로 떨어져 있다면은 밀리스를 이용해서 시간을 출력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이게 참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때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루프라는 것이 한 번 실행이 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또 다음번에 또 실행이 되고 그 다음번에 또 실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한 번씩 돌면서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에 디지털 리드 7번 이렇게 하면은 요게 얘가 한 번 실행되고 이게 실행되고 얘가 한 번 실행되고 이게 실행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얘는 가끔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한번 확인해 보고 요때 확인해 보고 요때 확인해 보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될 건데 요때 확인했더니만 요게 이제 로우라서 시간을 읽었다. 그러면 이게 요 똑 떨어질 때 여기 이제 장애물이 들어왔을 때 요때 시간을 제대로 읽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운이 나쁘면 이런 데 읽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나쁘면 요렇게 읽다가 보면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었다 할 때는 여기는 하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하이라서 이때는 안 읽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읽게 되죠. 여기를 읽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로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상태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루프에서 이 디지털 리드하는 방법으로는 이 실험을 하는 데는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은 것인가? 우리가 쓸 기능은요, interrupt라는 기능입니다.
아두이노 인터럽트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용법이 나오는데요. 그 인터럽트라는 것은 아두이노가 이제 이게 루프를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신호가 반짝하고 들어오면은 이걸 실행하다가 스톱하고 뭔가 다른 명령어를 수행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나머지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신호가 반짝하고 생겼을 때는 그걸 바로 캐치해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아두이노 우노는 인터럽트를 2번하고 3번만 쓸 수 있습니다. 수신기의 DAT 핀을 꽂았는데요. 지난번에 꽂았던 그 7번에서 2번으로 핀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터럽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썼던 프로그램입니다. 말했듯이 아까 여기 밑에 적었던 거는 지우고요. 말했듯이 7번을 2번으로 바꿀 겁니다. 7번은 2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이 필요합니다. attach interrupt 라고 했어요. 요 뒤에 이제 핀 번호, 몇 번 핀을 인터럽트에 사용할 거냐, 2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할 명령, 그러니까 2번 핀에 뭔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수행할 명령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진자라고 해봅시다. 근데 진자라는 명령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드는 이 진자라는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되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 아두이노를 공부해 보셨다면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함수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른다면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자라고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터럽트의 종류인데요. 이 지금 그 2번 핀으로는 뭐 이렇게 하이, 로우 이런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로우였다가 하이였다가 로우였다가 하이였다가 로우였다가 뭐 이런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신호가 들어올 때 어떤 경우에 이게 실행하게 되느냐에 대한 걸 정해줘야 되는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징이 있고요. 이거 다 대문자죠. 라이징. 그 다음에 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가 있습니다. 로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로우일 때 그냥 계속 수행이 됩니다. 하이는 이렇게 하이일 때 계속 수행이 됩니다. 라이징은 로우에서 하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요런 일이 생길 때마다 수행이 됩니다. 요게 라이징이고요. 그 다음에 폴링은 하이에서 로우로 이렇게 떨어질 때 요때 폴링이 수행이 됩니다. 요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폴링으로서 정해놓은 인터럽트가 수행이 되고요. 체인지는 라이징이든 폴링이든 변화만 생기면 얘가 수행이 됩니다. 요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쓰는 거냐? 우리가 쓸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신호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쭉 들어오다가 장애물이 들어오면 밑으로 떨어지고, 장애물이 나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장애물이 들어오면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장애물이 들어올 때마다 요때 실행할 거기 때문에 폴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폴링이라고 쓰면 글씨색이 저렇게 조금 새파랗게 변하죠. 정해진 값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루프 안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얘는 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 쓸데없이 적혀있는 이 문장은 지웁니다. 뭐 주기적으로 읽어서 이렇게 불러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진자라는 진가가 아니고 진자죠. 진자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 만드는 방법 앞에 함수의 반환형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아규먼트의 종류를 적어주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 빈 거기 때문에 보이도 하고 빈 소괄호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시간을 재야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밀리스라는 함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반환하는 그 값의 형태가 unsigned GNED죠. unsigned long 형태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unsigned long 형태로 now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게 밀리스로 측정하는 값을 집어넣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리얼에 print ln 해서 이 now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하면서 잠깐 실수를 했네요. 여기에 2번을 그냥 2번으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디지털 핀을 인터럽트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걸 해야 되는데 깜빡 놓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잠깐 살펴봅시다. 이게 뭐지? 숫자가 주르륵 나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뭐냐면은 저기 읽을 때 이게 장애물이 들어왔을 때 똑 떨어졌다가 장애물이 나가면 올라갔다가 또 똑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참 여기 폴링 할 때마다 한 번씩 수행되면 참 좋은데요. 실제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생겼는 게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떨어질 때마다 여기 여러 번 시간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데이터가 생기면 못 쓰겠네?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하면서 한 여러 번 읽어줄 때 처음에 한 번 읽고 나면은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인터럽트가 한 번 실행되면은 잠시 동안은 뒤에 들어오는 자잘한 신호들을 무시하도록 해줍시다. 인터럽트가 실행되어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 번 수행했으면 그 시각을 기억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시간을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인터럽트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요때 시간을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번에 인터럽트 실행됐을 때 요거보다도 시간이 요거밖에 안 지났네 이러면 이제 무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시간을 기억하는 그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그거는 전역 변수라고 바깥에다가 하나 만들면 됩니다. 여기다가 unsigned GNED long 해서 old라고 해봅시다. old라는 거 하나 만들고, 저런 변수는 만들면은 처음에 초기화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old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이건 한 번만 실행하면 되니까 여기 셋업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건문을 넣어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요, if 해서 만약 old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될까요? 한 0.2초 정도 해볼까요? 0.2초면 한 200 정도 더 했는 값보다도 now가 더 크다면 뭔 소리죠? 지금 현재 시간이 old로부터 200초, 200ms 그러니까 0.2초가 지났다면은 밑에 뭔가 일을 하자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지금 읽은 시각도 표시를 해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각을 한번 표시해주고 나면은 old 값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방금 작업한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진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질 때마다 이게 수행이 될 겁니다. 한번 이제 수행이 되면은 아까 수행했을 때보다 old 시간보다도 200ms가 더 지났다면 0.2초가 더 지났다면은 밑에 이렇게 수행이 돼요. 지금 현재 시간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알려준 시간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왔을 때는 그때는 아마 old에서 0.2초 지난 시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이 아랫부분이 여기가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가요. 언제까지? 0.2초 지날 때까지 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깔끔하게 똑똑 떨어진 값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장치는 사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장치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값들을 기록해서 진자의 주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조금 문제가 보이긴 한데요.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손으로 종이에 써야 할까요? 다음번에는 이런 결과값을 파일로 바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